사마시의 진나라가 망하고 시작된 5호 16국 시대. 끊임없는 전쟁과 막장스런 정치로 인해 중국인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런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양견이었습니다. 578년 북주에선 우문윤이 황제에 올랐는데 양견은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황제 우문윤은 재위 2년 만에 22살의 나이로 죽고 아들 우문연이 즉위하게 하면서 양견은 거의 모두 실권을 장악합니다. 581년 양견은 자신의 외손자인 황제 우문연으로부터 선양을 받아 수를 건국했고 장안을 수도로 세웁니다. 그리고 589년 진나라를 멸망시키며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수문제는 북주의 공신들을 모두 죽였으나 선비족의 귀족들은 예전처럼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부족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화폐제도, 지방군연제 등 각종 법령을 개혁하여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수나라가 세워진 이후 30여 년간 인구가 대량으로 증가했고 대업 2년 당시 인구가 4,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수나라의 법률은 매우 선진적이어서 후에 당나라 또한 이를 많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수문제의 선정으로 훗날의 이 시기를 개왕이 칠하고 불리게 됩니다. 당시 태평성대를 잘할 수 있는 일화도 전해지는데요. 한 관리가 죄수들을 수도 장안으로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죄수들이 목에 찬 칼과 발에 달린 족쇄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관리는 이를 불쌍히 여겨 칼과 족쇄를 풀어주고 장안까지 오게 됩니다. 수문제는 이를 듣고 관리를 매우 칭찬했으며 장안에 온 죄수 90명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며 내년 가을에 장안에 오라고 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내년 가을이 되자 90명의 죄수들은 모두 장안에 도착했고 수문제는 매우 기뻐하며 그들을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수문제의 선정에는 그의 아내인 황후 독고가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녀는 선비족의 대귀족 집안 출신으로 14살 때 수문제와 결혼했습니다. 이때 조건이 자신에는 어떤 여자도 자식을 얻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문제는 이 약속을 깨고 몰래 후궁을 들였다가 그녀에게 들키게 되고 후궁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수문제는 매우 슬퍼하며 사냥을 핑계로 가출을 했습니다. 이에 제3고경은 황제께서는 어찌 한난 여인 때문에 대사를 망치시려고 합니까? 라며 설득하여 다시 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황후인 자신을 한낱 여인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격노하였고 고경은 제도를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질투심 만렙인 독고가라는 황제마저도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질투심만큼이나 능력 또한 만렙이었습니다. 황제와 신하들에겐 저승사자였지만 백성들에겐 인자하고 존경받는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혈연관계라더라도 형별에 있어선 엄격했습니다. 또한 비록 신하이지만 원로 대신들에게는 예를 갖추어 있고 딸들에게도 항상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했습니다. 나란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수문제가 국사를 논하되면 경청하며 더 나은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수문제 또한 이를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이러한 수문제와 황후를 가리켜 두 명의 황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나라 창업의 절반은 그녀의 손으로 이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수의 통일과 유례없는 발전은 고구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평원왕은 수하진에 사신을 보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589년 수가 진을 멸망시키자 국방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수문제는 이를 문제 삼으면서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침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590년 수문제가 고구려 평원왕에게 보낸 글을 보면 고구려 첩자가 수의 쇠내기 숫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데리고 간 데 대해 매우 불쾌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쇠내는 중장기병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병기여서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 통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원왕의 아들 고온이 말갈기병 1만여 기를 이끌고 요소를 공격했으나 영주 총각 위충이 막아냅니다. 그리고 수나라의 1차 원정이 시작됩니다. 598년 수문제는 양녕과 왕세적에게 육군을, 주라우에게 수군을 맡겨 총 30만 명이 동시에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명합니다. 그러나 1차 고구려 원정은 실제 전투 한 번 없이 수나라의 패배로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라우의 수군은 동래에서 출발하여 평양으로 가던 도중 폭풍에 휩쓸려 대부분의 병력을 잃고 철수했습니다. 양녕과 왕세적의 육군 또한 요하까지 갔으나 장마에다 전염병과 배고픔으로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에 출발했던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가을에 돌아왔을 때는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전면전은 피할 수 있었으나 평원왕의 뒤를 이은 영양왕은 수나라의 대규모 군대에 많은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스스로를 요동 땅의 신하라며 사죄를 하니 수문제는 군대를 철수하며 처음과 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이후 영양왕은 해마다 조공을 바치었고 아슬아슬한 평화기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나라는 물밑으로 다시 고구려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새의 회원진과 노화진을 설치하였는데 1차 때 발생했던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612년 2차 전쟁 때 최전방 군사기지로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편 1차 전쟁이 일어났던 해인 598년에 백제 위동왕은 수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문제는 이미 영양왕이 사죄를 하여 사면했기 때문에 고구려 정벌은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고구려 또한 이를 알게 되어 백제 변경을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성군이었던 수문제도 말년이 되자 많은 실정을 펴게 됩니다. 자신이 과거에 만든 법령을 무시하고 수시로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백성들을 동원해 인수궁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후 쇠약해진 수문제는 인수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남 양광이 숨겨진 야심을 드러내게 됩니다.